3층 사료 전시관을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임시정부의 또 다른 활동에 대해서 전시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임정은 우리의 독립운동 이후 조선이 독립되었을 때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후진을 양성하게 됩니다. 또 역사책을 만들고 우리 독립운동의 운동사를 직접 기술하게 되고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우리 독립의 의지를 조선과 전 세계의 한인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시관 한 벽면에는 우리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잘 정리한 자료가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임정의 외교 현장을 지휘한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만나게 된다. 바로 우사 김규식 선생이다. 우리 독립운동과 근현대사의 인물 중에 능력과 인품, 그리고 업적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분 중 한 분이다. 우사 김규식 선생은 한국 근대 정당의 효시인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여 일제히 만행을 폭로하고 대한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외교 활동을 벌였으며 이후 임시정부의 구미위원회 위원장으로 미주 한인들에게 독립정신 고취와 독립자금을 모으는 일을 하셨다. 임정 초대 외무총장과 항무총장을 역임하셨는데 강대국 중심의 파리 강화 회의와 워싱턴 회의에 실망한 우사는 서방 외교에 대한 기대를 접고 모스크바에서 열린 피압박 민족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인을 대표하여 개막 연설을 하였다. 또 레닌과 트로츠키 등을 만나 한국 독립운동 지원을 피력하였다. 김규식 선생은 정치와 외교력을 겸비한 지도자로 조국 독립을 위해 거쳤던 발길은 프랑스, 미국, 중국, 만주, 몽골, 지금의 러시아에 이르는 5대양 6대주를 넘나들었다. 민족혁명당 당수와 임시정부 부주석의 자리로 환국하셨고 해방 후 김구 이승만과 더불어 국민의 초앙을 받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우사 김규식 선생은 극우 극좌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지향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정세가 굳어지자 백범 김구와 더불어 북행하여 김일성, 김두봉과 사김회담을 통해 남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한 정치가이다. 평생 조국의 독립과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헌신하셨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극복하고 남과 북의 대치를 넘어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규식 선생의 독립운동 방법인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이 다시금 조명되는 이유이다.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독립세력 내부의 단합과 외적인 요소에 깊은 연관을 맺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독립운동은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또 일제의 침략이 만주를 넘어 상하이까지 미치자 임시정부는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곳은 한일 애국단의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32년 일본은 만주를 넘어 이곳 상해까지 침공을 하게 되자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한일 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 의사로 하여금 일왕을 폭살하게 하고 그리고 윤봉길 의사로 하여금 홍구공문의 의거를 거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이봉창 의사지만 두 분의 선서문이 상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서문의 내용은 앞에는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서문,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이 앞에까지는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도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적국의 수계를 도살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라고 끝을 맺고 있는 반면 윤봉길 의사는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살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아카일로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을 새롭게 조직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힘을 얻고자 하는 우리 임시정부 한인 애국당의 애절함이 남아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김구선생님께서는 윤봉길 의사를 보내며 이 청년이 가는 길이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살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의 젊은이가 나아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연대를 염두에 둔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은 역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태극기 앞에서 윤봉길 의사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는 김구 선생의 애잔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5세의 청년 윤봉길 의사의 무거운 죽음이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한국과 중국의 연대를 이끌어낸 큰 한거라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꺼져가는 독립의 불씨를 새로 살리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반면에 우리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 항저, 자싱, 전장, 창사, 광저우, 유저우, 치장, 총칭에 이르는 기나긴 고난의 행렬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이 고난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반면에 이 여정은 조선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투쟁의 여정이었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해외 한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물질적 지원 덕분이었다. 특히 미주 지역의 한인 이민자들의 눈물겨운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 임정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임시정부는 1940년 중국 내 각 독립 세력을 규합하여 드디어 우리의 군대인 광복군을 창설하게 된다. 망명정부가 자신의 군대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우리 광복군은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과 더불어 항일 전쟁을 수행하였다. 특히 미국 전략 첩보기구 OSS와 연합작전을 구사하여 독수리 작전이라 명명된 본토 회복 작전을 계획하였다. 비록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의 항복으로 작전은 수행되지 못하였지만 우리 광복군이 임시정부의 군대로서 항일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임시정부 사료 전시관 마지막 부분은 황국과 광복에 대한 사진이 남아져 있습니다. 27년 동안 이곳 중국 관내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왔던 우리의 독립선열들,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국하는 날짜가 늦어져 버리고 마지막 비행기를 오르기 전 총칭 임시정부를 떠나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의 모습에서도 독립의 기쁨과 환희를 느끼기에는 어색함이 남아있는 사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임시정부가 조선의 침투작전을 앞두고 일본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게 됨에 따라 승전국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자격으로 조선의 땅에 돌아가는 임시정부 선열들이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 하겠습니다. 사료 전시관을 내려오면 이곳을 방문한 역대 대통령의 방명록이 벽면에 전시되어 있다. 피와 땀으로 지키고 일궈낸 임정의 뜻을 이어받아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온 민족이 하나 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